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문헌 중 하나인 개서야담에 기록된 시공간을 초월한 어느 선비의 기묘한 체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머 과연 다른 차원의 세상이 존재할까요? 그 답을 쥐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다가 잠깐 동굴에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세상이 수십 년 후로 변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조선 숙종 시절 평안도 영변에 살던 한 선비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죽음조차 비껴간 그가 가져온 미래의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때는 바야흐로 조선 숙종 연간, 영변에 김씨 성을 가진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달리 산수를 좋아해 괴나리 보찜 하나 메고 명산을 유람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죠. 어느 날 그는 묘향산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납니다. 급히 비를 피하려 눈앞에 보이는 작은 동굴로 몸을 숨겼죠. 그런데 동굴 안쪽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폭우를 피해 들어간 동굴. 김 선비는 동굴 깊숙이 들어갈수록 기이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밖은 분명 칠흑 같은 밤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은은한 보랏빛 광채가 벽면을 타고 흘렀죠.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곳은 거대한 성문 앞이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곳엔 계절을 잊은 듯 만개한 복숭아꽃과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정자 위에서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흰 옷을, 다른 한 명은 붉은 옷을 입고 있었죠. 김 선비는 홀린 듯 다가가 그들의 바둑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둑돌이 돌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빛을 내며 움직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노인 중 한 명이 김 선비를 힐끗 보더니 옆에 놓인 바구니에서 작고 붉은 열매 하나를 건넸습니다. 배가 고플 터이니 이것 하나만 먹고 조용히 구경하다 가시게. 그 열매는 대추처럼 생겼으나 맛은 꿀보다 달콤했고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온몸의 피가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 선비는 그 열매 덕분인지 배고픔도 졸음도 잊은 채 사흘 밤낮을 바둑 구경에 몰입했습니다. 바둑이 끝날 무렵 흰 옷의 노인이 품속에서 황금색 비단으로 쌓인 서책을 꺼내 김 선비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자네의 정성이 가상하니 이 나라의 운명이 담긴 글귀를 몇 자 적어주겠네. 하지만 결코 남용해서는 안 될 것이야. 잠시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노인들도 정자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 선비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의 마을의 모습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초가집들은 사라지고 기와집들이 들어섰으며 사람들의 복색 또한 낯설었죠. 자신의 집터에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후손의 집. 그곳엔 자신과 똑 닮은 그러나 이미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오늘이 네 제삿날이기에 이토록 정성을 들입니까? 60년 전 묘양산에서 실종되신 저희 할아버님의 제사입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해 일복으로 제사를 지낸 지 오래지요. 김 선비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60년 전 모습 그대로 나타난 할아버지. 그는 늙지도 병들지도 않은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동굴에서 먹은 붉은 열매가 그의 시간을 멈춰버린 것이었죠. 김 선비가 가져온 황금 서책에는 향후 조선을 뒤흔들 환국과 기근, 그리고 먼 훗날 이 땅에 닥칠 거대한 전란들이 예언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내용을 결코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온 지 불과 한 달 만에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한꺼번에 보상받기라도 하듯 하룻밤 사이에 노인이 되어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황금 서책의 봉인을 풀 준비가 되셨나요? 사실 야담이나 민담 속에서 이런 예언서는 단순히 미래를 보여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기, 즉 하늘의 기밀이며 그것을 엿본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죠. 김 선비가 서둘러 함구하고 죽음으로 가져가려 했던 그 서책 속의 구체적이고 섬뜩한 예언들을 재구성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300년 전 사람인데 책장을 넘길 때마다 강철로 만든 말이 달리고 하늘을 나는 철새의 사람이 타고 있다는 문장을 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김선비가 펼친 황금 서책의 첫 장은 황홀했으나 마지막 장은 핏빛이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숨기려 했던 세 가지의 거대한 예언을 공개합니다. 서책의 첫머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 그 빛은 나무 상자 안에 갇혀 여드레 동안 울부짖다 사그라질 것이다. 당시 숙종시대의 김선비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태양이 어떻게 상자에 갇힌단 말인가? 하지만 60년 뒤 그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세상은 이미 사도세자의 비극을 겪은 후였습니다. 영조가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인 그 참혹한 사건. 노인이 된 김선비는 손자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사들인 서책의 문구를 떠올리며 전율했습니다. 그가 본 상자 속의 태양은 바로 왕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책의 중간 부분은 더욱 기괴했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온 푸른 눈에 귀신들이 불을 뿜는 막대기를 들고 올 것이요. 강철로 된 말이 땅 위를 달리며 산천을 뒤흔들 것이다. 이것은 훗날 닥칠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그리고 기차의 등장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불을 뿜는 막대기와 강철말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 밤새 고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문장을 읽으며 조선이라는 나라의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환상을 보았고 그 공포 때문에 한동안 책을 덮어두었다고 합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내용은 서책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그곳엔 조선의 종말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씨의 성을 가진 왕조의 운이 닿으면 나라는 둘로 쪼개져 형제가 서로의 가슴에 칼을 겨누리라.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뜨는 형국이니 백성의 눈물은 강이 되어 흐를 것이다. 이 문구는 조선의 멸망과 625 전쟁 그리고 남북 분단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김선비가 이 책을 읽고 왜 그토록 빨리 노쇠해졌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이 찢기고 갈라지는 미래를 생생한 환상으로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김선비는 죽기 직전 이 서책을 마당에서 불태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책에 불을 붙이자 황금색 연기가 용의 형상을 하며 하늘로 솟구쳤고 책은 타지 않은 채 사라졌다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서책이 여전히 묘향산 깊은 동굴 속 신선의 바둑판 옆에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책의 뒷부분에는 아직 오지 않은 우리의 미래가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김선비의 이야기가 예언에 집중된 시간 여행이었다면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공간과 차원의 뒤틀림에 더 가까운 기묘한 사건입니다. 조선 중기 성현이 지은 용제총화와 여러 야담집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강원도 삼척의 한 사냥꾼이 겪은 조선판 평행세계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 나무 기둥에 난 작은 구멍 속을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그 작은 구멍 너머에 우리 세상보다 수십 배는 더 넓은 대궐이 펼쳐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조선 성종시대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한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다시 나타난 건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은 100년 뒤였습니다. 강원도 삼척에 박씨라는 사냥꾼이 살았습니다. 그는 화살 솜씨가 귀신 같기로 유명했죠. 어느 날 그는 온몸이 눈처럼 하얀 백록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눈이 뒤집힌 박씨는 사슴을 쫓아 평소에는 발길도 닿지 않던 깊은 계곡 끝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갑자기 거대한 느티나무 밑동에 난 작은 옹이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놈, 그 좁은 구멍에 숨으면 못 잡을 줄 알고. 박씨는 사슴을 잡겠다는 일념으로 그 작은 구멍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깨만 겨우 들어갈 것 같던 구멍이 몸을 밀어 넣을수록 점점 넓어지더니 이내 광활한 평원이 나타난 겁니다. 구멍 너머의 세상은 조선의 산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늘은 보랏빛이었고 태양이 없는데도 세상은 대낮처럼 밝았죠. 그곳에는 은으로 지은 듯한 궁궐이 있었고 사람들은 비단보다 매끄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 씨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전부터 그를 기다렸다는 듯 정중히 맞이했죠. 그들이 내준 음식은 마치 구름을 씹는 듯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한 입만 먹어도 온몸에 기운이 넘쳐오르고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박 씨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여인과 대화를 나누며 딱 한나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득 두고 온 가족 걱정이 된 박 씨는 다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여인은 한숨을 내쉬며 박 씨를 다시 그 옹이구멍으로 안내했습니다. 구멍을 빠져나와 다시 삼척의 산으로 돌아온 박 씨.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신이 메고 있던 튼튼한 복합궁제 어공이 손을 대자마자 먼지처럼 바스러져 버린 것입니다.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자 공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초가집은 흔적도 없고 그 자리엔 커다란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100년 전 사냥 나갔다 실종된 조상 박 씨를 기리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박 씨가 구멍 너머에서 보낸 한나절은 이 땅의 시간으로 무려 한 세기였던 겁니다. 박 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관아에 알렸지만 관리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고 있던 이 세상의 것이라고 믿기지 않는 기묘한 재질의 옷감만큼은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죠. 박 씨는 결국 다시 그 나무를 찾아 산으로 들어갔지만 그 어디에도 사슴이 들어갔던 옹이구멍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흐른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심코 지나친 나무 구멍 너머 지금 이 순간에도 100년의 세월이 단 1초 만에 흐르는 틈새의 세계가 열려 있을지도 모릅니다.